이번 내용은 이제 중개수수료 이야기입니다. 이 시작은 작년 8월입니다.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개선 발언에 중개사협회가 뭐가 이게 우리 탓이냐 하면서 뭐 싸움이 났던 게 있었는데,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한테 국회의원이 아니 5억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은 중개수수료 한도가 200인데 6억짜리를 임대하면은 중개수수료 한도가 480으로 이렇게 2배 반이 늘어나는 게 맞냐,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중개수수료가 좀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이틀 뒤입니다. 또 기사가 나오는데 진짜로 중개수수료를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국토부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로 이제 추진합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이제 집값에 연동되기 때문에 퍼센트 제도니까 집값이 2배가 뛰어버리니까 중개수수료가 막 2배, 3배가 뛰는 거예요. 요율이 갑자기 더 상승하면서. 이게 누진세 같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집을 사는데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갑니까? 하면서 막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여기 진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세 기준입니다. 전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면 0.5%. 이건 또 너무 싸. 맞죠? 전세가 5천만 원짜리 하나 맞추면 2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1억 미만이면은 30만 원, 3억 미만이면은 0.3%. 그러니까 3, 3은 9, 뭐 90만 원. 3억에서 6억 사이면은 0.4%. 6억 넘어가면 0.8%에서 그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집을 사는 거는 0.6, 0.5, 0.4, 그리고 7억에서 9억 이상 미만은 뭐 0.5, 뭐 9억 이상은 0.9. 그래서 금액별로 막 이렇게 퍼센트로 돼 있으니까, 아니 이게 금액이 안정화되어 있는 시절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막 급등하는 시절에는 중개수수료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9억을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강남에는 막 20억, 30억짜리 아파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그럼 도대체. 30억짜리를 하나 팔면은 3927하면 2,7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냐 하면서 논란이 커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체계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뭐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값과 연동돼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 아니냐. 이 상한 요율이라는 것 자체가 5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 15년도 때 집값이 아주 안정돼 있을 때, 막 오히려 하락할 때, 이때 서울 집값에 맞춰가지고 설계돼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시절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개업계에서도 당연히 반발을 하죠. 왜냐면 이거는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내 돈이 갑자기 막 줄어드는 건데, 이것도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이제 치열한 상황에서 나도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중개사들을 좀 공격한 게 있습니다. 뭐냐, 뭐 허위 매물 너무 많이 올라가고, 뭐 그리고 무슨 뭐 자전거래, 뭐 무슨 여러 가지 막 논리를 들면서 뭔가 중개사들이 뭐 불법을 저지른다. 그래서 이쪽에서 과태료를 좀 부과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허위 매물 쪽에서는 뭐 한 건당 뭐 500만 원씩 막 이런 것들도 막 부과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개업계에서도 좀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이 중개사 협회 뭐 이쪽에서는 이제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올라간 거를 왜 이쪽에다가 우리한테 이게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쪽을 좀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막 허위 매물 때문에 많이 막 논란이 됐었는데, 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고 나서 허위 매물이 많이 줄었죠. 지금도 아예 제로는 아니지만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들도 계속 뜨는 거야. 뭐냐, 이제 중개수수료가 이제 1,000만 원을 넘어간다. 작년 7월 얘기입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를 건네면서 속이 쓰렸다. 11억 2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 중개소 사장이 중개수수료를 1,000만 원을 불렀고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야, 내가 11억짜리를 사는 거는 맞긴 하지만 1,100만 원을 내가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급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김 씨가 3년 전인 2017년에 같은 아파트를 샀더라면 중개수수료는 200만 원이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집값이 오를수록 요율도 같이 올라가. 지금 종부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종부세가 급등하는 것처럼 거래 가격이 높아지니까 중개수수료가 급등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중개수수료는 뭐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직거래로 간다. 자, 그래서 이모 씨는 전글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서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집주인하고 직접 거래를 했더니 뭐 싸게 잘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뭐 서비스 품질이 뭐 좋지 않고 하는데 금액은 많이 줘야 되는데 직거래를 하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월세 같은 것들 가격이 작은 것만 했었는데, 이럴 거면 전세도 하고 매매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중개사들이 물론 챙겨주는 것들이 많아요. 중개사분들의 입장을 제가 다 압니다. 정말
정말 진상들 많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많아요. 뭐냐면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좋은 집에 집을 산다고 하면서 옵니다. 집 산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집 살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지? 그럴 느낌이 안 나. 근데 무조건 집을 사겠대. 집 보러 간대. 집을 보러 가. 그러면 그 안에서 갑자기 사진을 찍어. 갑자기 셀카를 찍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갑자기 셀카를 찍어. 복도부터 막 동영상을 찍어. 쭉 동영상 찍고 막 뷰를 막 쭉 찍고. 남편하고 갑자기 막 하하호호 합니다. 우리 신혼집 이렇게 어플 하나 올리고 다시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개사분들 고생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들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좀 본격적으로 맡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53%가 비싸다고 했어요. 과반이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설문은 총 2,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50%, 일반 국민이 50%야. 아니 뭐 이런 설문이 다 있어. 제가 이 숫자를 보자마자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설문이야? 아니 공인중개사 반, 일반 국민 반 넣고 자 어떻게 중개수수료가 비싼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공인중개사들이 비싸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뭐지? 자, 그 일반 국민들 50%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개비가 비싼가요? 라고 하면 아니요 너무 싼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물론 엄마 아빠가 공인중개사면은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뭐야? 그래서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조금 몇 명 손 들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중에 중개사 가족인 분들이 조금 반대하고 해서 극적으로 53%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설문조사를 이게 뭐지? 자 어쨌든 그래서 권익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 야, 이제 중개수수료를 좀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중개사들도 고충이 많다. 그래서 이걸 뭔가 절충하는 안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중개비가 많이 내려간다 이러면서 기사들이 좀 뜬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억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는 중개보수가 인하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국토부에다가 권고를 하겠다 라고 이제 권익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 뭐 1안, 2안, 3안, 4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1, 2안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의 5단계인 구간을 좀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뭐 누진 방식, 그리고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로 누진 방식으로 하는데 뭐 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뭐 협의, 그리고 3, 4안은 뭐 그냥 일정 요율 가지고 뭐 단일 정액제든지 아니면 단일 금액으로 가든지 뭐 알아서 협의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거래 계약을 파기하는 측이 중개 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 뭐 이건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중개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매수 측과 매도 측 둘 다를 내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사람 하나 편들기가 좀 뭐한 거고, 그리고 이게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런 경우에 막 중개비를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거래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중개보수비 양쪽을 다 내라, 이런 거는 좀 법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뭐 저는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권익위에서도 권고한 게 뭐냐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세대나 신혼부부 같이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개보수는 누가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면제해주고 감경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세금으로 내주겠다는 건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비를 조금 덜 받으라는 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후자여서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들을 내가 전세를 맞추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비를 절반으로 한다, 이런 식이면 중개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겠습니까? 이건 뭐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세금으로 보존한다는 건가? 그럼 이걸 세금으로 보존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것도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는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또 논란이 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중개사분들도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맨날 집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중개라는 거는 나는 그냥 가서 계약서 쓴 거지만 나를 만나기까지는 수십 명의 손님들을 중개사가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한 20명 보여주면 한 명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내가 지금 뭐 허탕을 치는데 그러면 그것도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구경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업자한테 수고비 정도는 줘야 된다 라는 이런 권고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저시급으로 한 8,000원 정도는 챙겨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또 여론이 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집을 보여줄 때마다 그러면은 8,000원이면,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집마다 막 여러 개를 보여줘도 되는 거냐? 그럼 그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거냐? 하면서 이걸로 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권익위에서 뭐냐?
구두로 약속하고 간 게 아니고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시급을 줘라. 뭐 이런 얘기였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다. 근데 지금 권익위안이 뭐 확정된 건 전혀 아니긴 한데 중개 수수료를 깎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중개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도 요율을 협의하는 거예요. 9억 초과 이런 것들은 0.9까지 받을 수는 있는데 요율을 좀 협의합니다. 그래서 뭐 0.5에서 0.9 사이에서 뭐 중간에 뭐 적절하게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중개사 간에 협의를 하세요. 뭐 이거거든요. 근데 권고안 2안에 보면은 9억에서 12억 사이를 0.7로 만들겠다라는 게 있어요. 요거 때문에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거야. 원래는 0.9에서 협의니까 0.7 하나 만드는 게 뭐가 문제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 구간도 협의 구간이니까 0.7보다 덜 주기도 해. 원래는 0.5를 줄 때도 있고 0.6을 줄 때도 있고 뭐 0.77을 줄 때도 있고 0.8을 줄 때도 있고 뭐 달라요. 근데 이번에 아예 9에서 12억 구간을 0.7로 만들어 버리면 중개사들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여기서 맨날 협의하고 막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0.7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어떤 안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뭐 중개사들 입장에서도 약간의 어떤 뭐 챙겨주는 뭐 이런 것들이 권고안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사실 이 원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의 중개업 자체가 좀 기형적인 거죠.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물건을 보여주는, 물건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합의하는, 연락처를 공유하는 그 기능, 그리고 계약서 작성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라는 업종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중개업은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진 않아요. 중개사 수수료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외국은 더 비싸요, 우린 싼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대화가 사실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왜냐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계약서 쓰고 이렇게 많이 받아, 그리고 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얼만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우리 상가에만 중개사가 몇 개인데 라고 하면서 이 각자의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는 되게 싼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보통 3.5에서 6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3.5에서 6. 캐나다와 영국도 3에서 7% 사이. 집값이 10억이면 뭐 5천만 원, 7천만 원 받는 거야. 그리고 매도인이 부담하고. 프랑스는 10%까지. 독일과 일본도 3%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야. 엄청나게.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쪽 업계에서의 중개업이라는 거는 변호사, 회계사, 중개사, 법무사, 올인원이죠. 올인원. 여기는 완전히 중개법인이어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도 제공하고 소송 같은 거 걸리면 다 책임지고, 만약에 집에 하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자 보수도 다 해주고, 집도 아예 딱 비워놓죠. 우리처럼 뭐 전세입자 사는데 세입자 사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막 들어가서 뭐 10초도 못 보고 나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여기는 가서 막 물도 내려보고 침대도 한번 방방 뛰어보고 천천히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혹시 뭐 권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있나요? 뭐 법적으로 소송되는 거 있나요? 그럼 다 네 책임이야. 그런 거 없죠. 혹시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계가 되는 거, 당연하죠. 저희가 다 해드리죠. 그리고 뭐 소유권 이전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다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다 네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7천만 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딱 그냥 중개만 해요. 중개만. A와 B를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끝이야.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공제가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이 1억짜리밖에 안 돼. 근데 집값이 사실 이제는 막 몇십억이잖아요. 몇 억 몇십억인데 강남에서도 막 2, 30억짜리들이 거래가 되는데 중개사가 책임질 수 있는 보험 한도가 1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피해 보상의 개념도 좀 쉽지도 않고, 말 그대로 계약서 쓰고 이것까지지 어떤 뭐 매물에 하자가 생긴다고 해서 중개사가 뭐 어떤 뭐 책임을 지는 것도 없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뭐 민사소송하고 막 난리는 나겠지만 그걸 또 입증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뭐 외국처럼 뭐 아예 비쌀 거면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대신에 금액을 더 높여가지고 전문성을 더 키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든 거래만 하고 계약만 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허위 매물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막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그냥 막 비싸게 거래해야지만 또 내가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편법을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럴 거면 차라리 진짜 전문성을 인정해줘서 확실하게 하고 그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사실 우리가 언제 뭐 이거 등기부등본 따져보고 뭐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언제 따져보고 있겠어. 하자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봐. 그런 걸 국민들이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집거래를 평생 몇 개나 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맡겨놓고 정작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권한을 엄청 낮게 줘. 그리고 금액도 낮춰버린 거죠. 그리고 자격증을 많이 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창업을 하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서로 경쟁해.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편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 단순 요율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중개업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 라는 걸로 좀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쯤에는 중개 수수료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